안녕하세요. 주식설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설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그리고 전략주 AS 마지막으로 오늘의 또 따끈따끈한 전략주 제시까지 역시 이번 1시간도 알차게 꾸려봤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 올려주시고요. 채택되는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받으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좀 루돌프처럼 하고 나오셨네요. 네. 괜찮나요? 아, 아주 괜찮습니다. 네, 오늘 태어나서 가장 귀여운 날이에요. 아, 머리도 뽀까머리 스타일로 해주시고, 네. 저랑 굉장히 상반된 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루돌프 모습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안 내년 좀 될까요? 장이 좋아지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할 네. 것 같은데 장 안 좋아지면은 네. 예, 좀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부디 장이 꼭 좋아지기를 한번 그렇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주식설전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3을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월가에서 나이키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잇따라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나이키 오늘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역시나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보다도 개선이 됐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올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뭔가요, 전문가님?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신뢰한다는 지수죠. 쉽게 말하면. 뭘 신뢰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먹고 살기 좋은지 소비자들이 소비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지수가 높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소비도 좀 하고 소비 성향도 높아지고 경제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상황에서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거는 경기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지표만 놓고 우리가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소비 심리가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회복됐다 그래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소비가 이렇게 쉽게 잠들지 않으면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인플레 기대치가 이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같이 소비 심리가 괜찮고 인플레 기대치가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명분 삼을 가능성은 있어요. 봐봐라, 소비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더 올려도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는 이미 왔거든요. 이미 왔는데 왜 계속 경기의 우호적인 지표들을 강조를 하고 뉴스에서 내보내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해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올리면 계속해서 이제 질타를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계속 금리 올리면 다 죽자는 거냐. 이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비난을 너무 받으니까 명분이 좀 필요한 거죠. 물가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내려야지 왜 역으로 올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 한번 잘못했다가 그대로 막 눌림목 주고 날아간 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기조 혹은 인상은 안 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바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내년 연말 정도 돼야 이제 인하를 할 수 있을까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건데 최소 6개월 이상은 그럼 이 고금리 상태에서 내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경제라든지 지금 이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호적 전망도 결국에는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내비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도 이제 소비 전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안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건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중요한 게 최근 가스 가격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소비해도 되겠는데 우리가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기가 싫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좀 쓰게 된단 말이죠. 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내복 입고 좀 난방 들때자 생각하다가도 야 가스 가격 낮아지니까 야 지금 요새 날씨도 엄청 추운데 오늘 여기 그 방송국 앞에도 아이스링크장 개설했더라고요. 네.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다 빙판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난방 좀 틀자. 연료비도 낮아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지금 다 올라갑니다. 가스비, 전기세 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미국 얘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잠깐의 얘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소비재 대신 서비스를 이제 구매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지금 경향을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제 소비재를 쓰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연장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카 같은 이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산다라기보다 자동차를 사기보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 소카 같은. 그래서 오늘 이제 소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와는 아주 대비되는 흐름입니다. 그냥 자동차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요즘에 경기가 침체되는데 누가 차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야, 지금 자동차 잘 굴러가는데 뭐 1, 2년 더 타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근데 재작년에는 어땠어요? 물론 반도체 쇼티지도 있었지만 너도 나도 차 바꾸려고 난리였어요. 맞아요.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주식 올라가 있지, 코인 올라가 있지, 부동산 올라가 있지.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차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있던 차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빌려서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에 올라가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뭐 자동차나 현대차, 뭐 기아차 주가 그렇게 신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급부로 소카 같은 이런 서비스 이용 종목들이 지금 같은 침체 국면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 벌써 투자 포인트 하나 알려드렸죠? 소카 같은 종목 투자해보면 지금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초반부터 알려드리는데 후반부에 더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이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뭐 좋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다지 좋게 해석할 만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내년 말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키가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좀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의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나이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사치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치제 소비에서 나이키로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키 비싼데. 나이키 그쵸, 그 비싼데 예, 우리가 에루샤라고 부르는 네. 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그냥 명품 샵들 가보면 대기가 그냥 끝나 있어요. 오늘 문 닫을 때까지 대기 꽉 차서 대기도 안 받습니다 이래요. 그 샤넬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오픈런이 장난 아니었죠. 맞아요. 돈이 넘쳐나던 시기니까 명품이 사실 명품이 아니었죠. 없어서 못 사고. 뭐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대기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2년 기다려도 못 받고 네. 가서 선착순 대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명품을 줄을 그냥 저기까지 서서 사는 게 이게 명품입니까? 대행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그쪽 수요가 뭐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키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나이키 실적이 좋아졌다. 결국 지금 시장에선 실적을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요. 미래의 성장을 미리 끌어와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잘 가고요. 지금같이 침체기에 있을 때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실제로 벌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물론 있었지만 네이버, 카카오, 뭐 넷플릭스, 뭐 메타, 과거 페이스북이죠.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미래의 실적 끌어오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 진짜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다 악화될 걸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 침체된다고 하니까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이클마다 다 바뀝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현실에 투자하는 시기다. 그래서 내년 경기 침체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니까 그걸 주의하면서 투자하다 보니 이런 이제 실적에 점점 포커스를 맞추고 기사들도 지금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결국 이제 증시와 경기 사이클은 우리가 별도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사이클 상에서 증시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증시 사이클은 좀 더 이제 단기간의 사이클 형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을 따라서 우상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사이클 주기가 경기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증시가 오히려 오르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인데 뭐 각설하고 지금 증시와 경기 사이클은 별도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이제 수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시 사이클이 좀 더 짧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 해도 증시는 이미 지금 과도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 실적주에 투자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증시 자체는 대체로 침체가 돼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중에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이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만한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걸 뒤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호재거리들을 주가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는 척하다가 떨어뜨리고 반영을 하는 척하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쌓여왔던 이런 호재들을 자꾸 뒤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나중에 올라가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가오는 내년 2023년도에는 사실 이 밀어놨던 호재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 사이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뭐 건설이라든지 민감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의외로 또 조선도 그렇고요.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각광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자동차와 조선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을 각광받고 있다라고 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투자해야 되느냐, 테슬라를 투자해야 되느냐 막 의견이 분분하실 텐데 이것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침체기에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네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지금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서 왜 열매가 안 맺히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릴 걸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물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으셔야 되는 시기예요. 계속 매집을 하시고 좋은 기업들을 모아놔야
꽃 피우는 시기가 따로 있고 열매 맺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종목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귤이 여름에 나올 수는 없죠. 물론 비닐하우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충분히 때가 됐을 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갈대처럼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어나가시라. 결국 주식시장은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탈해서 남이 수익 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탑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그 이외에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죠. 힌트 들어보시고 오늘 정답 추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오늘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오늘의 정답 맞히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오늘의 썰전 주제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G2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575원에 비중은 20%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8,620원이기 때문에 아주 약수익 구간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G2파워가 최근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G2파워가 이번에 그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수혜로 볼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MS 일종으로 신기술 뭐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태양광 발전, 수배 전반으로도 계속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테마주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지금 한 52% 정도 되거든요. 올해 1분기만 해도 한 25% 정도 됐었는데 좀 부채가 좀 많이 늘었어요. 뭐 투자를 늘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자본 총계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좀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같이 이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 테마주로 올라가는 종목이니만큼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세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의는 하셔야 돼요. 한번 추세가 깨지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떨어진다 싶으면 좀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주봉상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가격대를 지금 보시게 되면 7,500원 가격대, 요 정도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500을 이제 선으로 해서 밑으로 무너졌을 때에는 여러분 지금 시청자님이 만약에 장기로 투자하실 게 아니라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서 7,500원 아래로 이제 쭉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테마 성향으로 수급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한번 이제 상승 랠리를 보여줄 때 강하게 나와주는 종목이니만큼 테마가 붙으면 아마 12,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는 7,500원을 이탈한다면 정리라는 게 좋고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면 12,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남선 알미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2,515원이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남선 알미늄은 오늘 종가가 2,415원. 어제 오늘 이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뭐 원자재 쪽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전쟁 나면 많이 또 필요한 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나서 쭉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대세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사실 긴 추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꺾이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한 번씩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0년도, 21년도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흑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도 뭐 100억, 400억 정도 나와주었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도 나쁘지 않게 준수한 실적을 계속 냈습니다. 부채 비율도 계속 줄어들었고 그리고 자본 총계도 이제 2,5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줬어요. 지금 시총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갔을 때도 지금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년과 재작년은 그랬는데 올해는 어떠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어느 정도 적자에 거의 이제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자본이 지금 현재 한 3천억 기준, 연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선 알루미늄을 봤을 때 사업을 통해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진 않구나. 영업을 통해서 순이익을 이제 잘 남기고 있구나. 뭐 투자가 됐건 제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투자가 됐건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자회사 반영이 돼가지고 수익이 연결이 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순이익은 이제 나오고 있지만 현재 영업이익적인 말 그대로 사업해서 돈 버는 건 그다지 실속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결국 저는 테마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테마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2,750원, 한 2,700원에서 2,750원 부근까지 움직임이 나오면 1차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200원 부근까지 2차 매도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로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테마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은 저는 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2,18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2,18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해주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은 아마도 이제 뭐 정치인 테마주 이러한 테마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180원 그리고 1차 매도가는 2,700원 부근 최종 매도가는 3,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신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매수가는 7,630원의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좀 출구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뭐 그 G2파워랑도 조금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G2파워도 이제 원전 쪽으로 네. 어느 정도 엮이고 에너지 쪽, 원전 쪽 이렇게 엮이는 건데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한창 주가를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올 초에서 중순 넘어갈 때쯤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지금 좀 반납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봉상 큰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이제 충분히 보여주고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양상인데 본격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 가격대를 제가 이제 잡아드리자면 5,500원 부근을 여러분들이 지지라인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 지금 선 그어드린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박스권을 형성해 주었을 때 고점 부근에 해당되는 가격대고 그리고 한번 눌림을 주었을 때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해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120선 가격대가 4,800원 정도 돼요. 한 4,850원. 4,8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책이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원전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마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저는 붙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금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저는 9,000원 위로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4,850원 잡아보라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기계는 4,85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9,000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드래곤플라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1,10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888원 오늘 종가인데 손실이 꽤 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사업성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가 보면 추세는 일단 깨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하락했던 주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시총이 5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테마가 아니면은 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장한 지도 오래됐어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막 쭉 신저가를 쓰면서 떨어지는 거는 물론 그것도 위험한데 이렇게 상장한 지 꽤 된 기업이 신저가를 쓰면서 무너지는 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여러분들 흥망성쇠가 존재하는데 뭐든지 그렇죠. 산업 사이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흥망성쇠,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시들 때도 있고 기업의 수명이라는 것도 물론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는 기업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2022년도인데 이렇게 상장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 이렇게 신저가를 쓰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양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저물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적합할까? 저는 지금 제가 드래곤플라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벌써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 봐봐요. 제가 지금 재무 보지도 않고 재무 딱 보는데 어떤가요? 지금 재무가? 계속 적자예요. 5년 연속 적자네. 순이익도 그렇고 순이익이 적자면은 그나마 모르겠는데 영업이익까지 적자예요. 5년 동안. 너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시총을 보면 400억이 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걸 꼽으라면 지금 자본 총계가 486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순이익을 계속 적자를 보다 보면 이 부분도 계속 깎여 나갈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부채 비율이 낮은 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러려면 일단 흑자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버텨야 되는데 어디까지 버틸 거냐는 거예요. 이 기업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아까 힐급 보니까 뭐 감자도 엄청 많이 했더만요. 그죠? 예, 감자탕도 많이 끓여 먹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막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라고 보면 기업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상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 살 바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종목을 살 바엔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도 이미 깨졌고요. 드래곤플라이는 좀 아쉽지만 손절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권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전략 종목에 대한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4%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아난티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아난티 사실 이제 뭐 흐름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본격적인 추세 상승의 시작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야 발가벗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올라가 봐야 그때가 이제 오른 처음 시점이었구나 이제 되돌아보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상승의 시초를 알리는 출발일지는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지금 현재 기업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난티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제가 아는 사실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항상 투자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 필요도 없어요. 적정 가격에만 팔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좋은 기업들도 다 지금 싸게 강매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난티는 지금 너무 유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 리조트에서 아난티 국내의 뭐 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골프 좀 치러 뭐 지방에 뭐 진짜 골프 투어를 다니신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 아난티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탑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과 연결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제 골프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여행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골프라는 게 자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좋은데 우리가 뭐 아스팔트장에서 골프를 치진 않는단 말이죠. 자연경관 좋은데 이제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골프 리조트들이 사실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여행 가는 느낌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그런 수요들이 이런 이제 골프 리조트 사업으로도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골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갑자기 사라지질 않아요. 한번 여기서 이제 맛을 들이고 취미를 붙이게 되면 결국 이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도 나중에 다시 하게 되고 리오프닝 수혜도 볼 수가 있겠고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도 계속 각광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의 여행이 아직까지 많이 뚫리진 않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뚫렸지만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일본 엔화 가치도 절상이 되기 시작해서 일본 가서 여행하면서 돈 쓰기에도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국내 여행을 하면서 논다라고 했을 때는 아난티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던 돈이 잘 되지 않았던 사업, 금강산 사업을 접고 이제 돈 되는 사업, 리조트 사업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컨센서스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올해 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순이익이 167억이었다가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근데 내년은 한 2,600억.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는 1,7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시총이 지금 5천억대인 점을 감안해 보면 뭐 2024년도에 다시 줄어서 800억대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800억대로 한다 하더라도 PER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산수가 안 되네. 그걸 뭐 한 대여섯 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배 되고 지금 그 내년 컨센서스 순이익 수치로는 1,700억 대비해서 5,600억이니까 이것도 한 3점 몇 배 될 거예요. PER 보면 3.25배 정도 되네요. 세상에 PER이 3배라니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뭐 6배 정도 될 것 같고.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좋을 것 같고 차트도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난티 최근에 이제 강남에도 아난티 앳 강남이라고 호텔을 또 이제 호텔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호텔이 맞겠죠? 예. 호텔도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또 인스타그램에 여기 갔다고 이제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정말요? 네, 아난티 앳 강남? 네, 네. 어떤가요? 너무 좋던데요? 너무 좋아요? 네. 야, 지금 벌써 아난티 앳 강남에 네. 다녀오신 네. 소비자의 입장으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았어요, 진짜로. 어떤 부분이 괜찮았나요? 그 지하에 그- 막 수영장이 또 돼 네,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수영장은
못 갔는데 보기만 하고 객실도 이렇게 넓고 네. 뷰도 이렇게 시티뷰 나름. 네. 이게 또 심지어 복층이지 않나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땐 그래요. 복층이에요. 근데 이 참 멋지게 잘 지었더라고요. 호텔들이 복층을 잘 안 하는데 맞아요. 복층으로 해서 뭐 장점과 단점이 좀 있었나요? 저는 그냥 놀러 가가지고 네. 파티를 즐기러 가서 아. 복층에 뭐 올라가 보긴 했지만 잠을 자보진 않아가지고 아, 네, 그러네요. 그 객실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그러면은 그냥 뭐 좀 좀 층고가 유니크했죠. 높아서 친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방감이. 개방감이 있죠. 아. 예, 좋았어요. 진짜 좀 펜트하우스에서 놀다 오는 느낌이 그렇죠, 좀 그렇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펜트하우스를 빌리기에는 금액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가인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펜트하우스 느낌, 좀 층고 높은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객실이 또 그렇죠. 강남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갔다 오셨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네, 이제 또 소비자 입장으로 네, 앵커님께서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안 가봤는데 그래서 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뭐 법인 해가지고 혜택이 또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천해서 가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주 입장이 되면 가서 사용해 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난티는 지금도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매수 접근 해보셔도 좋겠다. 애초에 제가 장기로 들인 종목이니만큼 지금 가격대도 매수 가능하니까 꼭 한번 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난티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효성 TNC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이 종목도 오늘 6%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빠졌던 걸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라 이게 뭐 오르긴 올랐지만 뭐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아직은 네.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지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작하나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효성 TNC는 간략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시작됐어요.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해열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기 막 엄청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여행 다니거나 밖에 놀러 다닐 생각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놀러 간다든지 소비를 한다든지 옷 산다든지 이런 게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고요. 외출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또 옷을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열풍이 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넘어왔죠. 그게 뭐죠? 또 앵커님도 잘 아실 텐데 여성분이시라 여성분들의 이 아이템 레깅스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이제 편하다고 전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입어보세요. 전 못 입겠습니다. 레깅스가 또 이제 엄청나게 또 편하다고 운동할 때도 좋다. 그렇죠. 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브랜드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죠. 유명한 제품 뭐 잘 팔리는 네, 뭐 네. 안다르라든지 그죠, 뭐 예. 제시믹스 이런 것도 요새 많이 팔리던데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이 소비하는 수준은 중국 소비랑은 또 다르잖아요. 거긴 이제 중국 여성 인구 7억 명이 이제 이 레깅스를 소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한류 바람을 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의류 트렌드도 같이 넘어가는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갔던 것도 한류 트렌드가 화장법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넘어간 거였거든요. 와, 한국 연예인, 한국 여자들 너무 이쁘다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여러분들도 뭐 수지처럼 될 수 있다. 아이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레깅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성 TNC가 이런 섬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서 그 소재 부분도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부분도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의류 소비주로서 효성 TNC가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주가를 되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서 이 박스권 상단 37만 5천 원 돌파를 할 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지금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늦기 전에 매수해 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요즘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LNG 관련된 에너지 쪽으로 말씀을 어제 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제가 드린 종목인데 어제 드린 만큼 오늘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또 3조나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차트는 굉장히 양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실적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적 컨센서스가 안 좋게 나오고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 내년에 다 경기 침체다 하잖아요. 돈 못 벌 것이다.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적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투자가 촉진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기대감을 먹으면서 그런 성장주들이 가는데 이런 실적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종목들이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LNG를 엮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고점까지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해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수하셔서 적게 보면 28,000원, 제대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35,000원에서 4만 원 구간까지 보셔도 되니까 꼭 아직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적게 본다면 28,000원, 조금 더 장기로 본다면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AS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에는 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이어서 진행하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죠? 일단 뭐 조선 얘기도 해드리고 그럴 건데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요즘 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할 얘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될 행동 요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그래야 이제 투자에 성공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왜 가슴이 뜨거워지냐? 나중에 올라갈 게 너무 이제 보이고 두근거리는 거죠. 지금 얼마를 내가 더 넣으면 나중에 이거 올라갈 때 이만큼이나 더 벌 텐데라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고 나가셔야 될지도 좀 잡아드리고 사실 지금 마이너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주식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내가 몇 주를 모았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주식을 5천만 원 정도를 5만 원에 샀는데 2만 5천 원을 떨어져서 2,500만 원 손해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주식을 내가 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더 저렴한 가격에 50주를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네? 또 이번에 월급 받으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사야지? 이런 이제 신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건데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강의를 준비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슴을 좀 뜨겁게 데펴줄 그런 이제 확신의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지금 장이 어려워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들과 또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풀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힌트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실적주로 가져왔어요. 사실 중요한 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증시가 안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지는 건데 실적이 좋아지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실적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요새 단어를 억가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까인다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억가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부터 계속 매입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온드에 땅이 굳는다고 지금같이 추울 때 여러분들 증시도 지금 찬바람 불고 있을 때 잘 버티고 매입하는 분들이 결국 승자가 돼요. 이게 왜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종목들을 매입하면 승자가 되냐면 주식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영끌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을 정말 무리하게 받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시장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시장에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오지 않아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버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시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라든지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온 사람들이 못 버티고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무리하게 안 끌어오고 버틴 분들은 결국 살아남았을 때 수혜를 더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퇴출당한 분들 목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대출을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대출 받은 분들이 부동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 돈 빼서 그걸 어떻게 메꾸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장에서 버텼을 때 살아남은 소수가 될 것이고 살아남은 소수는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적주로 지금 현재 무차입 구조에 해당하는 부채 비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기업 분석을 함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종목명이 이제 안 나와야 될 텐데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순이익이 65억이었고 작년에 195억, 올해 330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370억, 내후년에 400억대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천억 후반 정도 되는데 만약 이제 400억대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순이익이 준수하게 약 5년 정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10%도 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뭐 한 13%, 12% 아래로 가게 되면 무차입 구조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건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채 비율이 9%라니 이 정도면은 거의 부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차익 구조에 해당하는 부채 비율이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주 준비했다 그랬죠. 지금 10년 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쭉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과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어마무시한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줬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돌아왔다. 제가 2019년부터 조선주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도 한번 하방 저점 찍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3년 사이클 흐름을 봤을 때는 3년간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네요. 조선주가 안 간다, 조선주 끝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죠? 3년 동안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올라갈 거라고. 7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년 차 때 잡으세요. 오늘 오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이 아니죠. 그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과 그 전략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